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NBS,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기관들이 묶어서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시 이제 하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그리고 이 정권 이 지지냐 아니면은 민주당 지지냐, 이런 중요 대목에 관해서 특히 말이죠, 윤 대통령의 이 강조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저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NBS 여론조사 기관의 4개 기관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좀 이 좌편향적 성향이 강하다. 요 점을 참고로 아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리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7시간 이걸 공개해서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억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의 배상금 판결이 2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런 이 파렴치범들 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지난 봄에 방문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좀 더 우리 주민, 그러니까 대구 시민이 되겠죠. 여하간 그러니까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가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느닷없이 뭔가 이 보폭을 넓히려고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친박 계열 인사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요 점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해찬의 망언 시리즈, 여러분들 뭐 이미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200석 확보 자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해찬도 잘만 하면은 절대적으로 과반수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서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 신당 창당 쪽으로 이미 이제 발은 뛰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전 문재인 정권의 3명의 총리가 연대하는 거, 딱 3명이 모여서 이것도 아니다, 전면적으로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났습니다. 자, 이 친명 좌당의 정성호가 이렇게 모든 가능성 이거를 갖다가 차단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재명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사진만 찍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의 진정한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사진 찍는 수준의 만남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의 회동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이 부산시장과 또 이 깡통시장 여기를 갔는데, 이재명이 아니고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전부 이재네.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연호가 시장에서 많이 터져 나왔나 봐요. 이재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선상에서 지금 아주 인기에 지금 돌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딱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요게 싹, 그래서 야, 이게 쉿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이거를요,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글을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NBS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도표에서 보듯이 35에서 31로 3%가 빠졌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56에서 60으로 4%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NBS 조사의 특징을 보면 떨어질 때는 화끈하게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게 올라갑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요 내용을 속 내용, 과연 이제 어떤 이게 변화로 보여지느냐,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 분석을 해 봤더니 말이죠. 봤더니 지금 긍정적 평가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이제 긍정 평가를 많이 그동안에는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엑스포 실패로 인해서 지금 이제 외교가 이제 악재로 작용하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긍정평가는 70세 이상 보수층에서 높게 나왔고 부정평가는 30대, 40대 그리고 호남과 진보층에서 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TK 지역에서도 지금 50% 아래인 49%로 빠졌어요. 자,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옳으냐? 옳다는 방향은 답은 34%. 아니야, 국정 방향이 잘못됐어. 이것이 58%입니다. 그래서 11월 두 번째 주 대비해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변동이 없는데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응답은 1%가 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당 지지율은 어떠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눈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당 지지율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어요. 지난주 그다음에 2주 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10월 네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에는 이제 30대 31로 우리 국민의힘이 뒤졌는데 그 이후로 11월 두 번째 주부터는 31에서 34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은 28에서 27로 떨어졌다가 4%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4대 31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정말로 이렇게 민주당이 정말 이렇게까지나 4%나 올라갈 정도로 민주당이 잘했느냐? 요거 퀘스천 마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뭐 어쨌거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추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이 장관 다수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까? 이 출마를 부정적으로 본다가 무려 59%나 됩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본다는 3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배가 가까이 돼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당층의 경우에서는 16%가 긍정인데 비해서 67%가 무려 지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총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심판론으로 보는 그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측에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위험 신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은 이제 심판 선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TV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 심판론에 더 힘이 실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심판론은 어제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국민의힘에 찍겠다는 응답. 이게 31%인데 비해서 아니다. 민주당에 찍겠다. 이게 36%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이 대홍보전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요. 혁신의 활동이 지금 이제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본래 24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한 2주 정도 먼저 이 닷을 내리는 걸로 오늘 이제 공식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회의로서 마무리가 되고 월요일 날에는 최고위 보고로 혁신 활동은 종료가 된다. 그래서 개각을 혁신회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도 감사하고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그리고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고 정말 열심히 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이제 혁신위의 이제 분란의 이렇게 조기 종료의 핵심적인 것은 혁신위가 적극적으로 내놨던 중진들의 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친윤 지도부 중진, 요 세 개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반발의 표시, 그리고 더 갔을 경우에는 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러한 전략적 판단 때문에 조기에 닷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러한 이 혁신위의 사실상은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갈등은 좀 조정을 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 지지율을 제고하는데 혁신위 활동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즉 시너지 효과가 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 그래서 출범할 때 말이죠. 이게 뭐든지 잘못되면은
기관장이 책임지듯이 이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정치적인 책임론도 거론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떻든 혁신위가 잘 성공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뭐 큰 틀에서 당 대표가 혁신위를 직접 지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전권을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처음서부터 전권을 준다 이 얘기를 안 했어야죠.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이 혁신위원장 선임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 박은식, 전 호남 출신의 이 30대 의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우파로 돌아선 분이죠. 이런 30대를 갖다가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다가 본인이 끝까지 고사하는 바람에 안 하고 그게 이제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게 이제 인용한 위원장한테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만은요. 지금 혁신위원장의 오늘 마무리 기자회견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이 워딩이 상당히 온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이 결론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민주당 우선 혁신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그래도 아름다운 이 막 내리기 작업이 아니었나. 예, 아름답지까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아주 잘못된 그런 혁신위는 아니었다. 그래도 최소한도 지금 이재만 위원장도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데요. 절반의 성공, 문제 제기 수준.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우리 국민의힘, 또 이 국민의 목소리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현 입장하고 이 갭이 커진 것이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한 이 부담 요인이 된다. 이 숙제를 많이 남겨주고 떠났다. 그 숙제에 대한 태점은 이제 인용한 혁신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내년 4월 총선 결과로 매겨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서울의 소리.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그 7시간 녹취록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서울의 소리에서요. 법원에서도 이제 일부 사항, 개인적인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는 공개도 줬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공개가 무슨 소리냐? 공개하면 안 돼 했는데 법원은 공개하면 돼. 예외적으로 조금만 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전면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송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이 많이 반영이 받아졌어요. 그래서 부분 승소를 했는데요. 1억 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법원의 이 판결도 지키지 않는 일부 매체의 이런 불법성 이런 것이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자,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대외 행보를 갖다가 좀 잘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제대로 대외 활동을 못 했는데 건강이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하겠다. 자주 국민을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얘기는 우선 당면하게는 이제 총선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 보수의 목소리.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윤 대통령을 최근에 만날 때 지난 봄에 만날 때보다는 더 각별하게 예우를 해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본다면은 지금 보수 대통합, 그렇죠? 쪽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많지.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지분을 확보하는 목소리는 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 7일 날 윤 대통령을 한번 만났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제 말이죠. 지난 6일 날이니까 어제네요. 대구 지역 언론인들하고 만났습니다. 이 언론사 편집장들, 편집국장, 보도국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지역민과 자주 소통하겠다. 그래서 이사 온 지도 1년 6개월 됐는데 지역민들을 뵙지 못해서 마음이 쓰였고 건강도 썩 좋지는 않아서 몸을 챙기느라고 그렇게 됐다. 자, 그리고요. 일명 아재 개그를 6차례 던지면서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관해서는요. 오늘은 식사 자리니까 그냥 넘어가자. 말을 많이 아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이 윤 정부의 성공이나 대구 경북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이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만나서 자주 만나서 위로와 희망을 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 언론인들의 요청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회고록 집필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유가 생길 것 같고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간담회는 유영하 변호사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더 중앙 플러스에서 연재 중에 있는 박근혜 회고록을 책으로 엮어서 내년 초에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작년에 대구에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건강 100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은 60, 지금은 90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다.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경환, 우병우 이런 사람과 만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직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본인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잘 듣고 잘 판단해서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아니 뭐 유영하 변호사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해찬이가 입을 열면 막말 방언,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걸로 선수죠. 자, 그래서 20년 집권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5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과반을 넘느냐, 180석을 먹느냐, 요게 관건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굉장히 이번 4월 투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말이죠, 오후에 세종시에서 열렸던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이러한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내년 총선용 쇼다. 그리고 도시를 통합하거나 결합시킬 때는 세제도 손을 봐야 되고 학군도 손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냐? 그리고 김포시는 도농 복합 도시인데 김포시가 되면 서울시에 농촌가가 생겨야 되고 또 바다가 있으니까 농수산가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 하나도 고려치 않는 참 우스꽝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만약에 김포가 편입되면 과천, 하남, 우이대 이런 데가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좀 이루어지겠느냐. 예, 이런 비관적 시각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자신을 가지고 하면 일당을 뺏길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서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번에 103개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79만 당선돼도 154석이 된다. 그래서 절반을 넘기느냐, 지난번처럼 180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인데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 수를 지금 이제 언급하면서 말이죠. 지난 선거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과 제주를 합쳐서 지난번에 30개가 이겼는데 전북 남원 1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거의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경우에는 66개인데 그중에서 7개를 이겼는데 울산 한 곳, 부산 세 곳, 경남 세 곳인데 거기도 의석이 줄 것 같지 않고 지금으로 봐서는 1, 2석이라도 늘 것 같다. 그리고 충청, 강원도가 합쳐서 35개인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22곳에서 이겼는데 22곳. 여기도 빠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많이 빠져봤자 5개 정도다. 이런 이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이 충청도가 22개가 아니고 23석입니다. 작년에 조금 숫자상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200석 발언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 경기에 걸렸는데 이해찬 고문이 이거를 또 깨고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민주당 내 또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정성호가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3명의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 회동 이런 게 대해서 전면 그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해찬 이런 그 움직임과 이 발언이 민주당 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비명계들이 지금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두 개 세력이 이제 뭉쳐서 이재명 체제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방풍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정성호가 이런 모든 가능성을 지금 차단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바로 민주당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 이게 민주당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깰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오늘 또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정성호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재명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야말로 적극적 변화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한 이 사진만 찍는 정도의 이재명 회동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 내분 이 상황은 계속 지금 이제 표출된 상태고 더 불이 커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정성호 민주당, 이 정성호 의원의 실명차장 좀 이 발언을 조금만 여러분께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요 KBS 1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3명, 그러니까 김부겸 씨, 그다음에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3명 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이 없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 4번, 도지사, 총리, 민주당 당대표, 대선까지 나갔고 이럴 걸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 때 존재감 있는 분인데 자기를 키워주고 고향 같은 민주당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분열시키는 방향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신당을 창당하면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에 임하는 전략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반 이재명을 묶어서 신당을 만든다면 이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과연 동의할 것이냐? 동의하죠. 제가 보기에. 왜? 이재명이가 사당화를 지금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정세균과 김부겸 총리가 연대할 수 있다는 거 전혀 가능성이 없다. 왜? 정성호 의원의 경우는 이들은 다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이 키워냈고 민주당의 사랑을 받던 지도자들인데 그분들이 민주당이 분열돼서 총선에서 패배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당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홍보에 나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정성호의 이런 이 발언, 지금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측에서 이낙연 제동, 이 압박, 이 수위를 높이는 이런 작업에 나섰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회동은 아무 의미 없는 사진 찍기에 불과한 이 회동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력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YTN에 나와가지고요,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자 하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향후 고치와 관련해서는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용기 있는 변화가 뭐예요?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뭐 도와달라 이 정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냥 따라와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그냥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가 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바로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이 늘 뭔가 변화라고 해도 그 이미지가 강하게 짓누르게 되면 국민에게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는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재용 삼성 회장. 지금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듯이 이게 어제 이제 이 부산 시장에서 딱 포착된 모습이에요. 아주 상당히 익살스럽죠. 쉿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 주변이 산만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쉿 이렇게 하잖아요. 딱 이 표정이 지금 아주 온라인을 아주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만큼 뭐냐. 주변에서요, 이재용 회장이 나타나니까 이재용하고 연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쉿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은 누가 이렇게 해석했느냐?
이영 중기 장관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말이죠. 이렇게 시장을 도는 그 떡볶이도 뭐 그랬잖아요. 그 왼쪽부터 보면은 최재원, 그 다음에 이재용, 그 다음에가 효성의 조현준, 윤 대통령, 그 다음에 LG의 구간모, 하나의 김동관, 정기선,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영 지금 장관이 내놓은 얘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재용 회장의 사진이 인터넷에 난리가 났는데 대기업 회장님들이 전통시장 나들이가 처음이신 듯 했는데 그래도 유쾌하게 상인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나들이를 잘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 시장 전체가 대통령을 연호하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사이를 뚫고 유독 이재용 회장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사진 찍자 수하자고 하시는 통에 아마도 주변에 대통령이 계셔서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신 포즈가 아닐까 싶다. 예, 이러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본인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향해서 익살 섞인 이런 웃음을 짓는 사진은 평소 보기가 힘든 사진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지금 환호를 받고 있고요.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인 FM 코리아는요. 친구가 찍은 실시간 이재용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면서 지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온라인에서는요. 회식 2차 가기 싫어서 조용히 집에 가는 대리님 표정 같다. 재벌 총수가 저런 표정을 짓다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이 합성 아니냐? 도대체 무슨 말 했길래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이냐? 삼성 총수가 저 표정을 지으니 소탈해 보이고 호감이 간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활용한 패러디물도 등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장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만든 패러디 사진에는요. 이재용 회장하고 동생 이부진 사장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동생 몰래 계산 안 하고 튀기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아주 이 재미있는 이 패러디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께 어차피 좀 머리 좀 식힐 겸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요. 요게 이제 또 다른 이 패러디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생 몰래 실내 호텔에서 계산을 하고 튄다. 그래서 이렇게 키키키 하면서 이렇게 웃는 모습. 요런 그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인기를 얻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